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내일은 옵션 만기죠, 그죠? 옵션 만기 이후의 시장 변화도 함께 준비해야 되죠, 그죠? 중요한 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가지고 갈 시장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단기적인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항상 고려를 해야죠. 그죠? 시세 움직임에 계속 쫓아다니다가 보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이 편입 편출과 관련된 부분도 또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정기 변경과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한국 시장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데 있어서 과속 질주냐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과속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가석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지수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었던 3000포인트 시대,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대신증권에서 이야기한 3080포인트, 대신증권은 기술적 차트 분석을 잘하거든요. 저도 기술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308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속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계 증권사가 3200포인트까지 진단한 부분, 그런데 그게 내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2750포인트까지 와 있으니까, 뭐 조금만 오르면 3000포인트잖아요. 그죠? 10%만 오르면 3000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체크해야 되고,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냐, 방향성의 문제냐, 속도의 문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공부를 좀 한 이후에, 공부라는 건 생각인 겁니다. 예상을 하고 그 예상 속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때는 나는 그냥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고 어떤 수급을 가지고 가게 되면 나는 주식의 비중을 좀 줄였다 갈 거고 하는 부분들을 시장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예상,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데, 그 예측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가 예측된 상황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내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고, 반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거기에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역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지만, 그 훈련 속에서 어떤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학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그죠?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그것이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의 묘미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간단하게 일단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7 종목에 대한 변경, 이 부분 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그와 관련된 부분, 그 편출임과 관련된 종목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기 변경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 부분들, 그죠? 삼양식품, 뭐 키움증권, 하나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그죠? 두산표셀도 마찬가지고 CS 윈드, 신풍제약, 뭐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뭐에 편입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적용하는 날이 옵션 만기 이후 11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전에 그러한 기대로 종목들이 올라온 것인지, 또 올라온 이후에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 편입된 종목의 수급이 들어올 때 사전에 매수했었던 세력, 그 세력이라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그것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흐름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이 12월 정기 변경 코스피 200 편입 종목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 또 편출 종목과 관련된 부분,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개인 성향이고, 그리고 코스닥 150 편입 종목에 있어서 종목 부분들, 이런 종목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
생각하고 행여나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코스피 200, 코스피 150 이런 부분에 편입되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걸 1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옵션 만기 끝난 다음에 그죠? 내일은 제가 방송 출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올릴 수 없는 이 시간 여건상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 편입 종목의 매수 편출 종목 매도 뭐 이 포트폴리오 전략 이 산대 수익률을 한번 보게 되면 발표한 날 기준으로 봐서 그죠? 편입된 종목은 발표일 이후에 꾸준히 좀 오르는 성향을 갖다가 전기 변경 적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이 올랐었던 종목은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 편입과 편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얼마만큼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었는지 편출되는 종목이 사전에 많이 떨어져서 이미 그 주가를 반영했다면 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될 거고 또 반대인 경우 편입된 종목이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가고 있었다면 상승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갖지만 반대로 옵션 만기일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준다면 오히려 변경하는 날부터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무슨 다시 되돌아가서 한국 시장이 가속 질주하느냐 아니냐 그죠? 그리고 방향성은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속도에 있어서 좀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도 걱정이고 사실 안 좋아도 걱정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을 매도했는데 더 올라가면 그죠? 더 올라가서 내가 이걸 잘못 팔았으니까 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데 시장이 기다리던 조정은 나오지 않고 그죠? 그런 가운데 업종 순환은 엄청 빠르죠. 그죠? 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금융주가 올랐다가 또 산업재가 올랐다가 항공 여객 여행 이쪽이 올랐다가 또 IT 소부장 쪽이 올랐다가 반도체가 올랐다가 2차 전지가 올랐다가 순환하는 형태 이 부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수를 쫓아가서 수익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업종 간 종목 간의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시장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또 단기간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시장에 편승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야 하는 이것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피가 과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과속하는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펀더멘털 개선이나 또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 코로나 터지면서 27조를 매도했었던 부분 그 속에서 지금 7조 정도를 매수하고 아직도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3, 4분기부터 이익의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조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네들도 그 20조 올해 20조를 순매도를 했는데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어떤 면에서는 황당할 겁니다. 그죠? 더 사고는 싶은데 종합주가지수 종목들의 가격은 너무 올라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을 보이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난번에도 MSCI 리밸런싱과 관련돼서 2조 4천억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한번 겁을 주는 흐름 그리고 시장의 지수를 장대 음봉으로 만들면서 약세 현상을 보이는 척 하는 흐름을
보이는 상황도 지금 연출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제의 모습이었고, 어제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음봉을 강하게 냈는데, 오늘은 그것만큼 어제 외국인이 뭐예요? 자, 살펴보시면 우리가 일별 동향으로 어제 외국인들의 매매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8,5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1,600억 정도밖에 매수를 거래소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어제 8,500억을 매도하고 오늘 1,600억을 매수했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그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금융투자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대형성 종목 부분에 일부 매수를 가담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는 그죠? 변동 흐름이 위로 나올지 아래 나올지 그 변화 흐름은 또 아침에 봐야 되겠지만 옵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투자 중심은 지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힘을 오늘 보여줬는데 외국인은 쉽게 매수를 어제보다는 어제 매도 8,500억 한 거에 비하면 적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또 하나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옵션에서 선물 옵션 앞둔 이 11월, 12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수의 하락을 계속 베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옵션 만기까지 그죠? 개인들의 풋옵션 매수를 콩가루 만들려고 하는 지수 의도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강하게 전개가 된다면 단기 매매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종목의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더 옵션 만기 이후 지금 여러분들 곧버스니 뭐니 하면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지수를 하방 쪽으로 조정 나오겠지 하면서 인버스 투자 이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콩가루 만드는 부분을 내일까지 진행시키는 흐름으로 나온다면 그죠? 옵션 만기 이후는 시장은 다소 정체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예상이고 또 옵션 만기 이후에 더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일 수급 상황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데 통상의 경우는 옵션 만기까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온 경우 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소 정체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커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 이번 주 목요일이지만 미국의 옵션 만기는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긴 해도 그래도 조심은 좀 하자.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3080포인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 라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동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죠. 그죠? 3월 19일 1439포인트의 저점 라인에서 올라온 폭, 이 라인 폭 부분과 그 속에서 다시 2차 상승을 가는 폭, 이 폭을 보면 저쪽 위쪽으로 3080포인트의 마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술적으로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연봉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죠? 이 추세 하단이잖아요. 그죠? 이쪽 라인 부분이 추세 하단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좀 심하게 더 내려온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 라인이어도, 이제, 그래도 결국 이 추세 하단에서 이 상단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추세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월봉이나 주봉이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주봉으로 지금 그죠? 6주 연속 상승입니다. 6주 연속 상승 코스피가 부담인 건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옵션 만기 내일 끌고 오게 되면 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오게 되면 종목마다 그죠? 너무 5일 이평선과 이격이 큰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죠? 우리가 상승 속도가 우리에게 낯설었던 이유는 아까 기술적 차트 흐름으로 보셨지만 11월 달 14% 급등한 이후에 12월 지금도 이번 달도 급등하면서 월봉으로 한번 보죠. 뭐 실질적으로 그죠? 월봉으로 지난 11월에 종가상 14% 급등했다가 또 이번 달 지금 6% 그죠? 그러니까 20%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20%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조정 흐름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죠? 우리가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이전에 시장이 왜 그죠? 이렇게 이 급하게 상승을 하느냐, 과속을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시장 랠리 출발점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시장 랠리 출발점은 뭐였어요? 11월 미국 대선 11월 3일 대선 끝난 이후 우리 시장은 11월 5일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1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한 일봉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날이죠. 그죠? 이날 갭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한 날. 그죠? 여기는 추세 하단 날이었고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복귀하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한 전주곡이었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상승을 갖고 들어온 부분인데 그런 상황 흐름에 두 번째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대선이 추세의 변수가 아니었고 불확실성 해소로 봤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미국 대선 끝난 이후에 들어온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들 그게 밑받침되면서 상승의 기폭을 가져갔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3분기부터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전 고점이었었던 우리가 월봉으로 한번 보면 2018년 이 고점, 그죠? 사실은 이 고점 정고점은 상당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 지지 확인 과정을 받는 흐름이 일반적인데 여기를 정고점을 그냥 갭 돌파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보여도 이 2600포인트 라인 부분을 쉽게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흐름의 밑바탕을 갖고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거죠. 그죠? 사실은 조정을 보일 거냐 아닐 거냐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조정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2007년부터 우리가 이제 이 12개월 예상 EPS가 이제 얇은 검정색. 그죠? 얇은 검정색은 2007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시퍼런 굵은 선 부분이 2021년 순이익입니다. 그죠? 점차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죠? 2020년 9월부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2022년 순이익은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보는 거고, 이 월별 흐름으로 봐서 이제 올해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2020년에는 150조 정도까지의 순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이 비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영업이익의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시장의 방향성, 상승의 방향성은 맞다라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뭐예요? 지금은 이번에는 시간을 짧게 좀 하려고 하는데,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주도 섹터라고 하는 부분, 그죠? 2차 전지라는 가장 핵심적인 주도 섹터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 그 속에서 자동차가 그죠? 실적 성장, 판매 성장, 이 부분을 담보해 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또 거기에 파생되는 뭐 지금은 시세가 좀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플랫폼 관련주라든지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이익 성장을 보여줄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장이 상승할 때 지수가 그죠? 그 2600포인트 그 2017년 최고점, 그 이전에는 2000포인트를 넘기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섹터의 영업이익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상승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섹터가 좋으면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았고, 또 산업재 섹터가 좋으면 또 뭐예요? 다른 쪽 라인에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섹터의 구성, 그죠? 이 부분이 같이 좋아야 전체적인 시장 지수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았었는데, 다음 2021년도에는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았었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하다못해 섹터가 잘 성장하지 않는 쪽 라인 부분들, 그죠? 그런 게 뭐예요? 산업재라든지 경기, 중국 소비주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도 한한령, 해지, 컴투스 이 게임 판호 받으면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 풀리면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이거 되면 나름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 거기다가 섹터가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흐름들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반도체 초호황 국면, 그리고 2차 전지 호황 국면,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적용되다 보니까 시장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올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주식시장은 경제를 대변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죠? 그거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죠? 주식시장은 경제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600만 개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죠? 600만 개의 기업들 중에서 2,000여 개의 대표 기업만 주식시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 위주로 지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내 실경제 상태가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속도에 대한 부담감은 수급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하락을 위한 조정이 아니라 쉬어가는 조정일 거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코스피의 과열권 종목이 15% 전후가 경험적인 변곡점인데 14%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 그렇다면 이제 어제 쉬었고 오늘 올랐고 내일 더 세게 한번 오른다면 이제 15%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줄이고 속도 조절에 맞춰서 다시 반락을 하면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을 함께 갖고 갈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옵션 만기 내일은 뭐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있거나 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조금 현금을 만들고 옵션 만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미국 부분에 있어서 미국 우리 언론들은 뭐 바이든을 당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미국 대통령 당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상황 흐름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의 이 불복, 반발, 이 부분,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 그것이 잔파도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가 요 이제 금요일과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과 그리고 다음 주 14일 이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경계가 지금은 없지만, 그죠? 주류 언론은 그런 것들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이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인 신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만한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연방법원으로 가서 누가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잡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금과 주식의 비중 안배를 내가 단기면 조금 현금 비중을 잡고, 반대로 중장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그런 조정은 속도 조절성 조정이니까 오히려 그러한 조정 때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주도 섹터의 조정 흐름 시에는 매수하는 관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지, 2018년 고점과 지금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